새벽의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바로 며칠 전 일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어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디지털로 표시된 글자가 맨 꼭대기인 8층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더군요. 저는 빛나는 아래쪽 화살표를 바라보며 덜 깬 아침잠에 거의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자판은 1층을 가리키고 있더군요. 아니 도대체 뭘 멍하니 있었던 거야 나란 놈은 정말. 저는 저의 멍청함을 탓하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1에서 변할 기색이 없더군요. 조금씩 초조해진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고장인가. 여름부터 들어와 살고 있던 이 빌라는 재개발을 거친 건물이었어요. 낡은 건물을 콘크리트 구조만 남기고 내부 외부를 모두 다 뜯어 고친 그런 곳이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낡은 편이었죠. 원래 건물이 낡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저는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포기하며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1층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문자판의 표시는 1인 채로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1층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길에 관리실에 들러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인께서 바로 정비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미안한 듯이 말하더군요. 전철에 올라탈 무렵 이미 저는 그 사건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출 자료의 핵심인 수치 산출을 하는 날이었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새벽까지 야근을 했어야 됐어요. 일을 모두 끝마치고 회사에 나와 택시를 타고 빌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2시 반을 넘을 때였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빌라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엘리베이터를 보자 저는 아침에 사건이 떠오르더군요. 아직 엘리베이터가 안 고쳤으면 6층까지 걸어가야 되나?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죠. 조심스럽게 버튼을 띡! 화살표 버튼이 빛나며 문이 열리더군요. 나는 다행이다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그냥 바로 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6층으로 올라가는 문자판을 보고 있었어요. 3, 4, 5, 6.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6층의 버튼은 여전히 빛난 채 그대로였죠. 7. 그 상황에서 제가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도하고 왔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에 관리인에게 잔뜩 화를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이 엘리베이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따라서 떠올랐죠. 8.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문자판에 숫자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6층 버튼의 빛도 문자판과 함께 꺼져버렸죠.
저는 열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층의 버튼을 하나하나 전부 다 눌러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버튼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지직 스피커의 잡음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분명 어딘가에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3분 정도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지금 초조해져서 그 버튼을 마구 눌렀어요. 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기 미안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나지 않고 희미한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이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울려 퍼졌죠. 그리고 약 30초 정도 지났을까? 그 잡음 사이에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초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저는 그것을 듣기 위해 엘리베이터 스피커 부분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묘한 소리였어요. 끄끄거린다달까? 꽥꽥거린달까?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어릴 적 장난으로 개구리를 밟았을 때 나던 그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몇 번 정도 계속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회선이 끊어진 거였죠. 저는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문을 밀거나 열어젖히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안이라서 그런지 전파가 잡히지 않았어요. 야근 때문에 피곤한 저는 탈출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죠. 결국 저는 아침에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것을 눈치챌 거라 생각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마시다가 넣어놨던 생수병을 꺼내 한 입 마셨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죠.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일단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그만두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또 희미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감았던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마음 깊이 안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온갖 헛수고를 떠올리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죠.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저는 허둥대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나온 직후 저는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 때문에 넘어질 뻔했어요. 등 뒤에서는 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이 들렸습니다. 제게 눈앞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왼쪽 편에는 안쪽까지 늘어선 방문과 창문들,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편에 늘어선 문들은 평상시에 제가 보아오던 새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낡고 무거운 철제문이었어요. 깨끗한 타일이 붙어져 있었던 외벽은 지금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무너질 것 같은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조명으로 비추고 있던 전구들은 사라지고 몇 개의 낡은 형광등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서려왔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죠. 하지만 계단 앞에는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 밀고 당겨봐야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휴대전화로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지금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며 본 적 없는 에러 표시만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남은 나에게 유일한 수단, 엘리베이터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그 기분 나쁘게 이어진 낡은 철제문, 낡은 방들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원래 제가 살던 맨션과 같은 구조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서 있느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창문, 문, 창문, 창문, 문, 창문, 창문, 문, 창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문이 2개. 이 구조는 제가 사는 빌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총 8개의 문을 지나가야 했어요. 흐릿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때문에 안쪽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구조라는 예측이 맞을 거라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전멸하는 형광등의 빛이 금이 간 벽이나 녹슨 문을 기분 나쁘게 비추었습니다. 창문, 문, 창문. 창문은 닫혀 있고 창의 격자는 잔뜩 녹슬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날 무렵 저는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수도권인 이곳은 아무리 새벽이라 해도 불 켜진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빌라 주변만 해도 가로등이나 아직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빛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어둠.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라고 해도 가로등 하나 안 켜져 있을 리가 없는데 저는 더욱 겁이 났습니다. 이상한 세계에 혼자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어요. 저는 근거도 없이 이 앞에 있는 계단이 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문을 통과할 때 저는 앞에서 무엇인가 낌새를 눈치챘어요. 그것은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들어본 적 있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엘리베이터의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 정적 속에 그 개구리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아무래도 3번째 방 근처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3번째 문 근처에 멈춰섰어요. 그 문 끝에 있는 창문이 열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거기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창문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창문은 반 정도 열려 있었어요. 저는 창문의 방범 격자 사이로 살그마니 창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본 방 안은 깜깜했지만 안쪽의 방은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방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더군요. 그 안쪽 방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양손을 높이 들었다 흔들면서 내리고 있었어요. 일사불란하게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여자는 몇 번이고 양손을 흔들어며 올렸다 내리고 있었죠. 손을 내려칠 때마다 들려오는 개구리의 단발마. 자세히 보니 여자는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것이 아닌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 지켜든 양손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음껏 내려지키는 부엌칼. 캑캑거리는 소리는 아마도 폐가 찍혀서 충격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일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미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칼을 계속 내려찍었어요. 그것을 알아차린 저는 무심코 뒤로 물러났습니다. 픽! 하고 바닥에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방 안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박동이 들려올 정도였죠.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저는 쫑긋 귀를 잡았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안정을 되찾은 저는 자세를 낮추고 신중히 그것을 빠져나오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창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안쪽에서 다다다다닥! 현관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계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문을 지나갈 무렵 뒤에서 쾅! 무거운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만 옵니다. 여섯 번째 문쯤 오자 이미 발소리는 제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어요. 심장과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을 지나치자 계단이 보였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어.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믿으며 달렸습니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무렵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바로 제 옆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칼이 등에 꽂힐 것 같다는 공포. 저는 아무 소리나 지르며 막 달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고 한 순간 휘쾅! 저는 뒤에서 무언가가 저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린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상한 자세로 공중에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 꽝! 순간적으로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여자가 있었지만 저의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아침이었어요.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저는 8층과 7층 사이에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계를 보자 아침 6시였습니다.
집에 겨우 도착하자마자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저를 걱정했던 것인지 바로 아내가 나오더군요. 몸을 겨우 움직이는 저를 보며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진 채 자버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타박상을 응급처치해줬어요. 그날은 도저히 회사에 나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자고 아내가 얘기하더군요. 아내에 의지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왔을 때 저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평범하게 도착해서 평범하게 우리로 옮겨다 줬어요. 그 사이 저는 고통조차 잊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관리인은 아내에게 부축받고 있는 저를 도와서 부축을 하며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물어봤죠. 어제 정비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관리인이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사건이 정말 있던 것인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요? 회사를 이틀 정도 쉰 저는 아직도 여기저기 쑤시는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이 빌라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역시나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던 거예요. 제 정장 윗도리에 거무스름하게 갈라지고 부러진 손톱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